진정한 대박은 위기 속에 찾아온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대박은 모든 사람들이 낙관적일 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고 모든 사람들이 비관론에 빠져 있을 때, 위기 속에 적응해 있을 때가 정말 진정한 대박이 나타난다. 그때 대박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안 좋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2300포인트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현재 지금 최근 들어서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제가 다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200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빠질 거다. 붕괴시킬 거라고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환율도 1,400원을 넘어갈 것이라고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뭐 2,300포인트 무너지고 환율 1,400원 이거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된 것은 이게 대박이죠, 대박. 이 한 단어입니다, 이 한 단어. 자, 이 대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네, 지금 이미 현금이 다 녹아가지고 아이스크림처럼 다 녹아있어. 주식을 3,300포인트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주식 계좌 다 없애라. 그리고 지금 2,600포인트를 깰 거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2,600포인트를 깰 거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미 2,000포인트를 깰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때 2,600포인트를 기본적으로 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이유는요. 만약 그때 3,300포인트, 우리가 그 당시가 3,300포인트 정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최꼭지를 치기 전날에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에 지금 모든 전문가들 무슨 뭐 3% 연불리 지금 4,000포인트 노래 부를 때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때 2,000포인트까지 지금 붕괴된다 그러면은 구독자 지금까지 아무도 안 남아 있습니다. 네, 2,600포인트 깬다고 주식 계좌 다 없애라고 할 때도 욕을 얼마큼 먹었습니까? 미친놈이었어요, 그때 저 혼자서.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 하락할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2,600포인트를 깬다 그러면은 근데 구독자 남아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단계를 말씀드린 거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2,500포인트 정도 살짝 넘어가니까 또 미풍말이 틀렸다고 뭐 그난리 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좀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에서의 논리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왜? 정답을 얘기할수록요 구독자 안 늘어납니다. 욕만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정답을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구독자가 많아지고 인기를 끌게 되더라. 저는 그 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박을 맞는 사람들이 소수에 그친다. 라는 것을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집값 하락 전망이 66% 이제 서서히 비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10년 내 유주택자, 주식투자 하락 예상 많아. 그럼 그전까지는 하락 예상이 없었죠. 대한민국에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하락 예상. 여러분들 3,300포인트에서 하락 예상을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라는 논리를 모르는 거예요. 변화일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선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봐야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동에 절대 안 옮긴다. 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박을 맞아야 될 때가 어떤 국면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관론에 빠질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 주식을 하면은 망한다더라. 마포대교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네. 부동산을 사면은 망한다더라. 일본처럼 뭐 인구가 줄어드는데 부동산 사면 다 망한다더라. 손해본다더라. 이러한 모든 사람들, 99%의 사람들이 비관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는 정말 대박 터집니다. 아무거나 사면 돼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사면 안 되죠.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그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가격 경쟁력이 또 생기게 되겠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미 2,000포인트가 깨져 있겠죠. 어디까지 빠져 있겠습니까? 제 방송을 들으라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모든 대중의 편견들, 비관론에 빠져 있는 모든 대중의 편견들에서 나는 유일하게 상승을 노래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항상 대중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뒷북맞춥니다.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다. 그 부분들을 저는 항상 강조해드리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주식 코인 대박 노리다가 개인회생 45% 2030 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주식 코인 대박을 노렸습니까? 노래 불렀나요? 이 사람들은 낙관론에 빠졌기 때문이다. 낙관론. 네, 이 당시에 제가 작년 1월 달에 했습니까?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비관론에 빠졌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관론에 빠지다 보니까 이거를 빚을 지기 시작한 겁니다. 코인을 빚을 지고 시작한 거예요. 레버리지 쓰고 주식을. 그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뭘 알고 상담하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생활고 지금 해결 밑에 있습니다. 빚내 코인 투자한 30대. 이 사람들이 지금 미품 방송을 봤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저는 또 그것도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경연, 한국 지금 무슨 어딥니까? 뭐 경제연구소입니까? 뭐죠? 네, 지금 이름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어디입니까? 경제 그죠? 건설경제연구원입니까? 한국경제, 네. 거기서 보니까 수도권 집값 최소 30% 이상은 거품이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파트 값이 있죠. 자, 이 말이 항상 틀리다는 게 왜 잘못됐냐면은 아파트 값이 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죠.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 터지고, 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가가 지금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이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자재값, 공사비가 더 많이 올랐습니까? 공사비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값은 여러분들 보시면 2020년도에 지금 돌아왔어요. 대부분의 어떤 지금 A급, S급 아주 좋은 입지 외에는 그런 아파트들은 지금도 신고가 치고 있지만, 그러면 한경연에서 지금 얘기해야 될 것은 아파트값 수도권 최소 35% 이상 거품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공사비가 거품이라고 얘기하죠. 왜? 공사비가 더 많이 올랐잖아. 공사비는 2배 이상 올랐어요. 근데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값이 2배 이상 올라서 유지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이런 얘기를 왜 안 하죠? 공사비 지금 내려갑니까? 물가가 내려갑니까? 그러면은 공사비 플러스 물가, 공사비 플러스 물가, 그 다음 여기는 또 자재값이 되겠죠. 네, 자재값을 가지고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닥이 언제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은 사실은요 사이클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입지만 좋은 거 찾으면 돼요. 이런 사이클 있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입지만 좋은 거 찾으면 돼요. 네, 그냥 살면 되니까. 그러면 한경연에서 지금 언제가 바닥이 있습니까? 한경연에서 35%가 지금 거품이라는 얘기 아니고 80살에 걸린다. 흥분해서 80% 이상이 거품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바닥이 되면은 또 이런 얘기해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부동산도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 혼자 그랬어요. 양극화 난다고. 예. 부동산 양극화 된다고 그러고, 저는 그래서 뭐랬습니까? GTX 이거 절대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고가 아파트가 앞으로는 하락할 것이라고 봤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죠. 저가 아파트 위주로 하락한다고 했죠. 그리고 GTX 동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사지 말랬죠. 다 죽는다고. 고점에 수도권 외곽 쪽, 그리고 서울 외곽 쪽, 부산 외곽 쪽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가격을 버티기 힘들 거기 때문에. 왜? 양극화, 어떤 양극화? 초양극화로 가기 때문에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양극화를 부르짖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낙관론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거품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쓰면 안 되죠. 자재가 거품 비율을 해야죠. 자재비 거품, 공사비 거품, 물가 거품. 자재비하고 공사비가 들어가야지 아파트를 짓잖아. 근데 원가가 자체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아파트 값이 지금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파트는 고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공사비가 더 올라가고 아파트 값은 당연히
그 공사비에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또 현실인데, 그렇다고 아파트값, 완성체인 아파트값은 떨어지고 공사비와 자재값은 그대로 거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지금 뭡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지금 환경연에서 얘기하는지를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 지금 코인 같은 것도 이랬습니다. 제가 지금 대박을 얘기하고 있는데 코인 대박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 방송 듣고 지금 또 뭐 이상하게 뭐 코인이 비관론에 빠졌다고 코인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8천만 원 이 선을 대해서 지금 이 선에 대해서 1차 고점,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죠? 3,500만이라고 했죠. 3,500만. 딱 걸렸죠. 3,500만에서는 무조건 만든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 가격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날짜까지. 왜 그랬냐? 이것이 고점을 한 번만 찍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 번. 1차 고점만 찍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정도 절반을 가든지 전고점을 한번 회복하든지 전고점 살짝 올라가서 무너진다고 했어요. 전고점 살짝 벗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된다고 했죠? 이거 보시면은 이 변동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저점을 만든 곳과 여기 고점을 만든 곳, 여기를 A라는 국면이라고 여기를 지금 현재를 B 국면이라고 할게요. A 국면은 변동성이 살아있죠. B 국면은 캔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캔들. 이 말이 뭐죠? 변동성이 죽어 있다는 거죠. 이 캔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주가의 차트는 이 비트코인의 차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패 차트입니다. 이 상패 차트. 예,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변동성이 죽으면서 하락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죠. 미리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물리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국면이죠. 이 국면. 네, 이 국면. 이 두 국면에서 낙관론에 빠졌다는 겁니다. 낙관론. 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이 낙관론이 지금 만든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코인 차트는 상장 폐지 차트다. 이게 영원으로 간다. 영원으로 수렴하는 코스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라. 그래서 제가 이걸 변동성이 죽어가면서 내려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변동성이 죽어가면서 내려가죠. 캔들이 다 죽어가죠. 캔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게 되는 거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이 선이 있습니다. 선. 네, 이 선은 적정가예요. 적정가. 네, 적정가라고 하는 이 가격입니다. 적정가란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 볼게요. 예, 10억. 여러분들이 그냥 뭐 10억 아무 물건이나 뭐 주식이든 아무 부동산이든 10억이라 볼게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이거는 균형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경제학에서 말할 때 균형점. 네. 균형점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손익분기점, 경영학에서는 손익분기점이라고 말할게요. 손익분기점. 경영학하고 경제학은 좀 다릅니다. 자, 왜 다르냐면은 경제학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제학 같은 경우는 한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계 효용의 법칙. 네. 경영학은 무엇입니까? 네, 경영학은 효율성입니다. 효율. 예, 이피셔트 마켓 시어리 같은 효율이죠. 효율. 네, 그리고 이제 손익에 대한 어떤 손익 분기점, 네,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리고 이쪽에서 뭐 수익에 대한 페널티가 되겠고, 경영학 같은 경우는 경제학은 어떻습니까? 한계입니다. 그 경제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냥 한계 효용이 뭐죠? 한계 기업, 네, 한계 부동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적정가가 있고 균형점이 있고 손익분기점이 있고, 이거 또 다르게 얘기하면 페널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페널티라는 부분인데, 이 균형점이 있는데 시세는 어떻습니까? 이 균형점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 균형점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돌고 돌아요.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감정. 이 글자가 정말 안 써지는데, 네, 감정을 갖고 있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이 감정 자체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보기에는 이 가격이 적정가로 보일 수도 있고 저평가로 보일 수도 있고 고평가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시장의 참가자들이 네, 정보가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시장에 대한 정보를 똑같이 공유한다 그러면은 가격 변동은 요인들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 있는 모든 참가자들은
어떤 참가자들은 밑분선생 방송을 들으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밑분선생 방송을 듣지 않으면서 빚내서 코인 투자 고점에 물려가지고 지금 난리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 비대칭이 되는 거죠. 비대칭.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죠? 이게 바로 경영학입니다. 경영학.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정보의 비대칭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피션트 마켓 시어링가 되는 겁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 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정보가 비대칭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정보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보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점과 저점. 그래서 저평가와 고평가를 계속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국면이 있겠죠. 이 A라는 국면이 있고 여기서는 B라는 국면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 찾아 나가서면 돼요. A라는 국면에서 이건 매수를 하면 되겠죠. 매수를 하면 되죠. 그럼 이게 대박이 되는 거예요. 매수. 그럼 이 B라는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매도하면 되는 거죠. 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다 알려주잖아, 여러분들. 왜 안 하는 겁니까? 왜 말을 안 듣죠? 의심되죠? 제가 말한 것은 다 미친놈의 논리가 되는 거고 댓글 보면은 그냥 가관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버리라는 겁니다. 감정을. 시세는 여러분들이 감정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A라는 국면이 매수를 해야 되는 A 국면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A 국면. 이 A 국면이죠. A 국면이 왜 문제가 되냐면 A 국면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시세에 이제 침체기가 오게 됩니다. 더 이상 오르지도 내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팔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모든 사람이 비관론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비관론. 이때는 모든 사람이 비관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B라는 최꼭지에 이르는 고평가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사실은 매도를 준비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대중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낙관론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경쟁자입니다.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람들과 경쟁하는 대다수의 99% 사람들은 무엇이죠? 사실은요, 호구입니다. 호구. 여러분들 부동산 강의 돈을 주고 강의 듣죠. 그 강사들요, 여러분들을 호구로 보는 거예요. 그 강사도 사실은 호구입니다. 아무것도 몰라. 시세란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진행됩니까? 시세란 거는 시간이죠, 시간. 제가 일목균형표를 깔아놓은 것도 이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 변화일이죠. 변화일을 찾는 겁니다. 변화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변화일을 찾는데 이거는 참고로 사항이죠. 그럼 사실은 시간이 모든 것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채꼭지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1차 곡점이 만들어지고 2차 곡점은 무엇이라고 했죠? 한 번 더 벗겨서 무너진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26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죠. 이 최저점이 이르렀을 때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현금의 가치가 박살난다고 했습니다. 현금의 가치가 휴지가 된다고 했어요. 쓰레기가 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하도 욕을 달아놔가지고 제가 그 방송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요. 신고 막 들어오고 이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잠부서 다 봤을 거예요. 그 전에도 무엇이라고 했었죠? 지금 디플레이션은 없어지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작년에 말했습니다. 작년에. 이 작년이죠. 요부이죠. 작년. 그래서 첫 방송도 그랬습니다. 9월 달에 첫 방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지금의 자산 거품 시대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자산 거품 시대가. 자, 이 날짜까지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거를 전고점 뚫게 되면은 여기 상단이 있죠. 뚫게 되면 단기간 급등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2600포인트를 깬다고 말씀드리니까 이때 얼마나 여러분들 비웃었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했죠. 남들은 지금 4000포인트 노래 부르는데 근데 제가 2000포인트를 다시 깬다고 하죠. 제가 그때 2000포인트를 깬다고 말씀드렸으면은 저는 구독자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다 정신병자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아주 쉽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무엇입니까? 호구입니다. 호구. 그래서 돈을 벌기 쉽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레인지가 굉장히 커요. 이 레인지가 엄청 큽니다. 이 돌고 도는 레인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굉장히 쉬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채꼭지를 찍는 날짜와 이 저점을 찍는 날짜가 대등한다. 어떻게 대등한다? 사실은 대등하지 않죠. 왜? 이게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이 저점을 찍는 날짜가 더 길어진다는 거죠. 기간이. 그래서 이 길어진 날짜가 언제입니까? 올해 9월 이후부터가 최소한 9월 이후가 되어야지, 그것이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그 이유가 최소한 되어야지 저점이 만들어진다는 논리를 펼쳤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주 쉬운 논리를 여러분들한테 드린 겁니다. 정보는 항상 비대칭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경영학의 논리고, 그리고 경영학의 논리도 마찬가지죠. 경제학의 논리도 마찬가지죠. 경제학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그냥 수급이에요, 수급.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에서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간격의 논리는 왜 중요하냐? 이 한계라는 논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계. 수익이 안 난다는 것이 한계죠, 한계. 수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중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항상 수익이 터지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수익이 많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무엇입니까? 수익이 없다. 이것이 한계죠. 한계 효용의 법칙.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냥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익이 없다고 수치로 표현하는 수익이 없다. 이런 논리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효용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효용.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효용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재화는 어떻습니까? 왜 물물교환이라고 왜 무역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효용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99% 사람들이 비건론에 빠졌을 때 투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효용에 대한 가치가 한계에 이르게 됐을 때, 한계는 무엇이죠? 수익이 전혀 없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경영학으로 봤을 때는 이피션트 마켓 시어리, 페러티가 하는 부분들이 다 무너졌을 때,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들이 대중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비관론에 빠져가지고 이런 비관론들이 팽팽할 때, 그럴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항상 무엇을 준비해? 대박을 준비하시라. 대박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 바라고, 대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현금. 항상. 이때 물리면 안 된다고 했죠. 이때 물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음에 대박을 노려야 될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무엇이라고 했죠? 삼성전자 최고 치는 전날 계좌를 없애라는 겁니다. 주식 계좌를 없애라고 그거 찾아보세요. 3일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쉽습니다. 항상 무엇이죠? 경기는 순환한다.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내려가지 않는다. 아주 쉽고, 대한민국은 너무나 쉬운 나라다. 레인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무엇이죠? 마켓이 소국이죠, 소국. 그러니까 대외 변수에 취약하고 대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굉장히 레인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항상 대박을 준비하는 자세. 모든 사람들이 비관론에 빠졌을 때, 아까도 보셨던 한경연에서 아파트 거품이 35%가 아니고 80%까지 거품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다 줍줍으로 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